그렇다고 내가 뭐 무자비하게 문제를 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할 건데 차근차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솔직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야. 알겠지? 하려면 또 다 해요. 자, 가보자. 자, 얘들아.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 달래요. 자, 얘들아 잘 봐. 내가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는요. 수식으로 그냥 풀 건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건지를 고민을 항상 하면서 들어가거든. 딱 보는 순간. 근데 잘 봐. 얘는 문제의 미지수가 그러니까 x 말고 없지. 그럼 그냥 풀리겠지. 그러면 수식으로 풀어요. 오케이? 내 기준 제 첫 번째 기준이야. 문제의 이 2차 함수식 x에 대한 2차 함수식인데 x 외에 미지수가 없을 때는 대부분 다 수식으로 풀어. 왜냐면 그래프로 바라볼 수 있죠. 근데 그래프로 바라봐도 결국에는 수식으로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오케이? 근데 물론 구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서도 다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처럼 그냥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수식으로 풀 거예요. 수식으로 풀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면 그래프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일단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를 전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다시 인수분해가 되겠죠? 되니까 됐겠지. 그럼 얘들아 자자 또 같은 데가 있었죠?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자, 3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8이 2x 빼기 5보다 작고요. 그럼 넘어와.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얘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여기가 플러스 3에 여기 마이너스 1 정도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얘들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방법은 뭐냐? 설명하고 넘어갈게. 얘를 2차 함수로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저 2차 함수는 x축이랑 마이너스 3과 3분의 1에서 만나겠죠? 동의하세요? 그러고 잘 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1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하는 x의 범위를 적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은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총 3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식으로 잘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알파랑 베타 이게 보여야 돼. 방금 상황처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 이렇게 x축 있어. 그럼 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어야 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이거 는 0의 두 근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줄 수 있겠죠. 저거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뭐 4의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32에 루트 씌우면 나오겠네요? 근데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니까 음수야.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무조건 얘가 더 큰 거거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값이 작은 쪽에서 큰 쪽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로 적어줘야 된다. 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서야. 그러니까 주관식에 그냥 4루트 2 적으면 틀려요.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적어야 돼. 응?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싹 봐줄 거야. 2차 부등식. 얘들아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나는 무조건 기하도 봅니다. 훨씬 편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녀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부호 나눠가지고 막 범위 따져가지고 막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게 귀찮아서 그래프로 봐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프로 풀어주고 수식으로도 푸는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보여야 돼.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 쌤은 완전 제곱식을 굳이 안 만들거든요. 얘네 두 개를 보고 대칭축이 1인 걸 구해. 그리고 1을 슬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인 거야. 완전 제곱식보다 이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1,0을 지나면서 V자를 그려요. 그러니까 1,0이 꼭지점이야. 그럼 어때? 얘들아, 이 함수도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V자가 그려지니까. 그리고 2차 함수 원래 축대칭이죠. 동의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저 알파랑 베타는요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일 때 여기서 V자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요. 기울기가 2짜리라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거야.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1, 마이너스 3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이퀄 1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랑 이 그래프가 다 대칭이니까 내가 여기 한 점만 구하면 이 두 점의 평균이 1이다를 통해서 다른 한 점까지 가볍게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 이해됐어? 익숙해지면 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시도해보든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절대값 범위 나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상한 발언 아니야?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바라보려고 애써야 돼요. 처음에 힘들어. 하다 보면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x제곱 빼기 2x 빼기 2잖아. 그 여기 직선이 2x 마이너스 2거든요. 기울기가 양수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기 때문에 x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0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가면 만나는 지점이 0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저 지점은 안 그려지잖아.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0과 4에서 만났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4지.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 정도 되겠죠? 더하고 나눴을 때 1이어야 돼. 그래서 쌤은 자 얘들아 너네 고2 때 배운다 나한테 대칭인 함수는요 대칭축에 2배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 빼면 이거 나와. 2 빼기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반대로 여기 2배 하면 2잖아. 2에서 마이너스 2 빼도 똑같이 4 나오거든. 당연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평균 관계식에 의해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 대칭축 2배 빼기 한 점은 다른 한 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니까 얘가 마이에서 4 사이가 되는 거니까 4 빼기 4니까 8로 가주시면 되겠죠. 내가 얘를 말로 설명하면서 너네한테 해서 그렇지 이게 익숙해진다면 30초도 안 걸립니다. 순수하게 30초도 안 걸려.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30초 이상은 무조건 걸릴 거예요. 왜냐? 수식으로 가게 되면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x제곱이 4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다. 괜찮아? 근데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부분은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작아요. 뭐보다? 2x 빼기 2보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따라서 0과 4 사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내가 이렇게 바로바로 구하고 있잖아. 이 지금 바로바로 구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2차 부등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 내가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했어? x제곱 그래프랑 4가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이 마이너스 2랑 2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제곱은 얘들아 그 또 법칙이 있어. 뭐 a 제곱이 k보다 작거나 같아. k가 양수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k보다 이렇게 여기 루트 씌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공식도 있어. 근데 공식도 공식이지만 무조건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프적인 해석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이 왜 나왔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너네가 이차 함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범위 나눠서 푸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범위를 구해야 되지. 귀찮죠. 그리고 또 합쳐줘야 돼. 그러니까 또 1 이상 4 미만이 돼. 그러면 1 이상 4 미만이 됐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쳐줘야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까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수식으로 가면 이 공정 거치고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래프로 본다면 그냥 여기 교점 하나만 딸깍 잡고 대칭시킨 다음에 그냥 사이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의 기하적 의미는 뭐야? 다시 한번 봐봐. 이 함수가요. 이 절대값 포함된 직선보다 작아야 돼. 작다는 거는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이 절대값 v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아래쪽에 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같은 x 값일 때 y 값이 작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세로선을 갖다 그었을 때 얘는 여기서만 나지만 얘는 여기서만 나죠. 그러니까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직선이 더 높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할 만하세요? 다들 이해하실 만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이야. 방금 거는 우리가 그냥 절대값 함수를 통해서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기억해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도요. 무조건 그래프적인 해석입니다. 무조건 그래프야. 왜냐하면 문제 상황에 만족하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야만 돼. 잘 봐. 얘들아, 2차 부등식을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볼 거냐? 좌변을 2차 함수로 보고 우변을 x축으로 볼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 아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런 식이래요.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게 느껴지면 베스트입니다. 얘는 2차 함수가 S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알파랑 베타 사이의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적혀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A, B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2차 부등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근을 준 거예요. 이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근을 준 거기 때문에 fx 이퀄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3이라고 바라봐야 돼.
요 시선이 이해가 돼? 그리고 이게 너네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방식 그대로 집에 가서 따라서 다 풀어봐야 돼. 지금 여기선 이해되겠지. 집 가면 너네 게 아니야. 어, 꼭 이해해야 돼. 너네가 그리고 무조건 내가 방금 말하듯이 너네가 설명을 해봐야 돼. 어, 뭐, 뭐 동생 앞에서 떠대든가, 뭐 부모님 앞에서 설명을 하든가 해서 어찌됐건 다 너네 걸로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딱 봤어. 그러면 두 근의 곱이 a분의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중간고사 범위다. 2차 방정식 는 0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3. 그걸 계산한 거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a는 한 6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두 분의 합은 6분의 마이너스 a인데, 아 미안해, 6분의 마이너스 b인데 6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6분의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7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6이었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뭐 나는 근과 계수로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떻게 세워도 되냐면 저 2차 방정식이 최고차항계수가 a고 두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개해서 항등식으로 똑같이 풀어도 돼. 이 두 개가 다 이해가 돼야 돼. 그쵸?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대표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방정식 문제에서 잘 봐. 네, 이 문제랑 별개로 fx 능력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일 때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이야. 이때 f 2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x의 합을 x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여기 2x 플러스 1이 또 는 알파 또는 베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 값을 먼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두 녀석을 곱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죠. 이거 기억나? 중간고사 그쵸? 소통되는 거야?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한 내용을 이 문제에 고스란히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잘 봐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순간인데 자 여러분들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또 어디 사이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아래로 블로그를 외워지겠다. 그쵸? 그때그때 생각 안 해도 외워지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2차 함수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2랑 9라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fx 이퀄 0의 두 근이 2랑 9인 거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서 f2x 플러스 1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봐봐. f2x 플러스 1은요 x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대입이 된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아래로 불룩하다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을 거 아니야? 내가 뭔지 몰라. a라고 둬. 그러면 이 fx가 a에 x-2에 x-9 이런 식이었겠지. 근데 봐봐. 내가 저 x 자리에다가 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요 이차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정확히 4배가 되겠죠. 됐죠? 이해돼?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 전개하면 4ax 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4배가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안 변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새로운 이차 함수도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네. 그러면서 두 근을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잘 봐. 이게 2 또는 9다 라고 하면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미안해 플러스 2분의 1 또는 2분의 8이니까 4 정도 나오겠죠. 이게 각각 여기가 되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f2x 플러스 1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x축 아래 부분은 2분의 1부터 4 사이라고 정답을 적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값이 나오게 하는 x 값을 적고 이 9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적고 사이사이다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너네가 지금 이거를 외우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외워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요 공식이 없어요. 그냥 문제 상황마다 무조건 정의역 범위 확인하고 x 범위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얘들아 흐름 잘 잡아봐. 함수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이고 x 절편이 2랑 9짜리였어. 그치? 그러면 f2x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x 절편은 이 관계 이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운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2 그냥 2분의 1과 4로 이 양 사이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해봐. 그리고 얘들아 뭐 공수 2 배운 애들은 저거를 뭐 역함수로 해석을 해도 돼. 근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빼기 1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면 x가 나와요. 봐봐. 너네가 천천히 적었다고 생각해볼래? 2x 플러스 1이 2 또는 9까지는 동의하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들아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빼기 1을 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x가 나오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기만 해도 느껴진다면 암산이 가능해지는 거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x를 구하고 싶어. 2 또는 9를 만족하는. 그러면 여기서 빼기 1을 해버리고 나누기 2를 하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 적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를 풀어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그래프도 안 그리고 정답만 적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시간 단축이에요. 남들이 이거 풀 때 1분 넘게 걸려요. 근데 10초 만에 풀 수 있다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뭐야? 빼기 1한 다음에 나누기 2분의 1 빼기 1한 다음에 나누기 4 2분의 1에서 4 사이 8초 정도 걸렸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정도 문제는. 근데 이 정도 문제가 한 10번쯤 나와요. 그럼 10번 전까지 다 이렇게 풀고 가는 거야. 원래는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보자는 거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너네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적화를 어떻게든 시켜보면서 풀어야 돼. 그러려면 경험도 중요하고 이런 발상도 중요하고. 진짜 완전 민피성이야. 집중 안 하니까 그렇죠. 아니 하고 있었어요. 완전 했어? 네. 설명할 수 있어 나한테? 당연하죠. 그래? 그럼 안 시켜야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1차 부등식 때 했던 행동을 2차 부등식 때도 똑같이 할 거야. 그냥 함수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저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고 싶다. 자, 얘들아, 내가 아까도 한번 적어주긴 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 한 번만 더 얘기한다. 외워. 저 정도는 외워. 제일 예쁘잖아. 근데 우리가 이차함수가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3k를 그어. y는 3k야. 얘보다 작은 쪽은 요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교점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k랑 그다음에 루트 3k 사이에 있는 거야. 이거 하기 귀찮아서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어? 내용도 자주 나오는 포맷이니까 졸리면 이거 들으세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안에 정수 x가 7개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것도 7개에 꽂혀가지고 막 다 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특히 정수의 개수 셀 때 꿀팁인데 가운데에 분명히 0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홀수로 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0을 빼면 짝수개거든. 맞지? 얘들아 봐봐. 내가 이게 절대값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쪽 오른쪽에서 만약에 3개가 나왔으면 왼쪽도 3개 나오고 가운데 거 하나 하면 총 7개 나오겠죠? 그 아이디어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루트 3k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의 관계식을 일단은 세워야 되는 거야. 그쵸? 정수 x가 7개가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 0 하나 오른쪽 3개면 왼쪽도 자연스럽게 3개가 되겠지. 왜냐면 이게 대각고만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3에서 4 사이인데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거야. 내가 포함하고 싶은 건 3이죠. 근데 3을 등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은 빵꾸가 뚫려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4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제곱하면 9, 3k, 16 따라서 3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은 4 더하기 5 하니까 정답은 9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다. 얘들아 등호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붙고 여기 안 붙겠지. 근데 심지어 얘가 지금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5도 포함이 되면서 3도 포함이 돼. 그래서 정답이 12로 튀어. 그래서 틀려요. 근데 문제에 12가 있니? 없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여기가 만약에 그냥 5였어요 얘들아. 그러면 3에 붙고 5에 뺐으면 3, 4 더하면 7 있죠? 7은 선제 있지 않니? 그럼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 등호 넣고 안 넣고는 진짜 이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배워놓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해 갖는 조건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잘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어떻게든 다 씹어 먹을 마인드로 해야 돼. 자, 얘들아 x 제곱의 개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는요. 저는 무조건 문제 발문 조건을 봅니다. 기억해놔. x 제곱의 개수에 문자가 있을 때는 2차 부등식인지 부등식인지 봐. 먼저. 만약에 2차 부등식이면 저 녀석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고려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차 함수 내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를 알아볼라. 그러니까 a 플러스 2인데 부호를 모르죠. 대소관계를 몰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근데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양수야. 양수면 얘가 x축 기준으로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던 0이던 양수던 간에 어차피 위로 쭉쭉 뻗어나갈 운명이죠. 이 참수의 입장에서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참수가 무조건 0보다 크겠네. 그러니까 커지는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해를 한 개만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 쭉쭉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a 플러스 2가 음수인데 내가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이 참수가 크거나 같은 쪽이 딱 한 개만이래 얘들아. 부등식에서 해가 한 개만이면 무슨 뜻이야?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야. 접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이 녀석이랑 접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하려면 판별식은 0을 때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라 얘들아. 아직도 못 외우면 무조건 외워. 짝수 판별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덕목이야. 이게 는 0. 따라서 a 플러스 2의 제곱이 9니까 a 플러스 2가 뿔마 3인데 내가 최고차항 계수가 a 플러스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5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 흐름대로 부등식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유형 8번. 자, 얘들아, 이 발문을 잘 분석을 해야 돼. 자, 일단 x 제곱의 개수가 a니까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했음. 그러고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해를 갖도록이야. 해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됨 이렇게 발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봐봐. 우리가 전에 푼 문제는 해의 개수가 딱 한 개여야만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게 안 됐지. 근데 지금 얘는요, 그냥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해를 갖도록이 갖는 의미야.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면 판별식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에 상관없이 어차피 위로 뻗어나가는 운명이잖아. 그러니까 해를 갖겠죠.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아까는 그래서 탈락시켰지만 지금은 땡큐.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가 일단 디폴트로 깔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이기만 하면 일단 해를 가짐. 그러니까 뭐 일단 이런 건 다 틀린 거죠. A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 털리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맞겠다. 그래. 일단 여기까지 킵해두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를 따져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데요,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지. 어떻게 그려지면 있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죠. 위에 있을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접하는 거는 빼는 거야. 왜냐면 위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 크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짝수 판별식도 써주게 되면 1-a 제곱이거든? 이게 양수이려면 a 제곱이 1보다 작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a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과 이 핑크색을 합쳐주게 되면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등식은 거들 뿐이고요. 그냥 다 이차 함수 문제 해석이죠. 이차 함수랑 x축. 이건 뭐야? 그냥 2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 우리 중간고사 파트잖아. 그죠? 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 배운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싹 다 짬뽕시켜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도 막 다 해설해주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시험 끝나고 온 학생들을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그 이유가 여기는 2차 함수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나머지도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해봅시다. 자, 얘들아
x 값에 관계없이 라는 멘트가 나왔네. 선생님 저거 저희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느 단원이었죠? 얘들아 어느 단원이었어? x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파트야, 그쵸? 그쵸? 어.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치?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대요 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들아 항상 x축보다 아래 있고 싶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여야 될까요? 음수여야 될까요? 그렇죠. 음수여야만 x축보다 아래 있을 수가 있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럼 그려놓고 생각해. 자, 이 2차 함수가 x보다 항상 아래 있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은 9a 제곱 마이너스 a의 4a 빼기 1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5a 제곱 플러스 15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얘들아 내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겁나 빨리 적죠. 이게 왜 이러냐면 봐봐. 얘가 a에 대한 이차 함수예요. 그래서 5로 나눠버리면 a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얘는 a의 a 플러스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a에 대한 이차 함수가 a축이랑 마이너스 3이랑 0에서 만나고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마3에서 0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나도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스럽거든 얘들아.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적는 게. 그럼 내가 이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를 한번 너네도 같이 고민을 해봐. 너네도 자연스러워져야 돼. 바로 이렇게 적고 싶잖아. 그러려면 그냥 이런 거를 일단 많이 풀어봤으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부등식이 음수면요 근과 근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약에 x축보다 위에 있고 싶대요. a축이겠죠. a축보다 위에 있고 싶대. 그러면 이제 날개를 적게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이렇게 가겠지. 가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요청을 해서 너네 교육방학 때 나한테 수업 들었던 개념원리 2차 부등식 파트 영상도 다시 보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모든 필수 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 풀 때마다 다 그래프 그려줬어요. 나는 이제 그럴 힘이 없다. 오케이? 만약에 모든 문제마다 다 듣고 싶다. 화목반으로 내려가세요. 제가 화목반에서는 다 그려드릴게. 일단 여기는 내가 그렇게 못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 자,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나왔죠? 그 얘들아 해를 갖지 않도록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인 거야. 이거 납득되니?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나왔잖아. 물론 얘들아 음수인 걸로 해석하기 귀찮으면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도 돼. 근데 뭔가 귀찮지 않아, 그치? 다시 쓰기 귀찮잖아. 이것도 효율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x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거나 x축까지 접하는 것까지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거 아니야? 위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거나 x축에 접하는 것까지만 내가 허락해 줄게 인 거니까 이걸 보고 바로 짝수 판별식 써서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에 a 플러스 3 적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라는 거죠. 위에 있으면 망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또 전개하지 마라. a 플러스 3으로 묶어라. 그럼 a 플러스 7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 사이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너네 그래 오늘 첫 타임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게 FA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내가 FA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겠죠? 그리고 같아질 수 있으니까 요 영역을 A로 표현한 거야. 어, 잘 해야 돼 얘들아. 여기 특히 너네 진짜 잘해야 된다. 알겠죠? 주원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 이때 나는 이때 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너네 2차 부등식 가르쳤을 때 쌤이 정말로 그 진짜 내가 그 나도 너무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해 있길 바라면서. 근데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런 2차 방정식이나 뭐 2차 함수나 이런 거를 그래도 중간 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해할 만할 거야. 그치? 그때 당시에는 좀 뭐 뭔가 다 새로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이래요. 이런 거 있을 때 x축 위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양수라고 한다. 그치? 그러니까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아예 모르고 그냥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어때? 웃음만 나오지? 웃음만 나와야 돼. 심각해지면 안 되고. 얘들아, 씨댕 저거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판별식 음수지? 선생님 얘 양수인데요. 막 이제 이러면 안 돼. 그럼 이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가 찐데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자, 너네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어쨌든 다 시험 범위였잖아, 그렇죠? 들어갔잖아. 아닌데 고차 방정식까지인데 그런 맹수 같은 표정 짓지 말고 알겠지? 어? 얘들아,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 이유가 다 이 2차 분식 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쪽에서 막 잘라가지고 해석을 했잖아. 그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2차 함수를 바라보겠다에 대한 의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배운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때 제한된 범위에서 구했을 때 그 느낌이랑 결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쫄 게 없다. 왜냐? 그냥 그래도 기억만 잘 그리면 돼요. 어차피 맥락은 다 똑같아.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봐볼게. 얘들아, 그냥 2랑 5 사이에서 최우창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요. 항상 x축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딱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자, 대칭축이 얼마예요? 1. 굿. 그러니까 여기가 x 이퀄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랑 5 사이니까 이 오른쪽 날개의 일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2랑 5 사이는 여기에서 이렇게니까 자 2 대입하고 5 대입해보세요. 2 대입하면 그냥 2k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2k죠. 그렇죠? 근데 봐봐. 여기 파란색에 그려지는 2차 함수가요.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축의 위치가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은 우리가 이게 지금 y 값이니까 x축은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저 2k-15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함수 값이. 그쵸? 그러니까 k 값이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한 8 정도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그려주고 이
잘린 녀석이 x축의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닿거나, 그쵸? 그러니까 닿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준 거야. 꼭 넣어야 된다. 물론 이 문제는 뭐 소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넣든 안 넣든 영향 안 미치겠지만 보통이 영향을 미치게끔 많이 내세요. 학생들이 실수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 잘 익혔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 아래 문제들 보면 대칭축이 바로 안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을 거야. 지금처럼 대칭축의 미지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물론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이런 식으로 대칭축에 미지수가 껴있는 케이스가 보통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대칭축이 뭐 예를 들어서 a야, 미지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3 사이에서 최소를 구하래. 근데 꼭지점이 a, 5씩이야. 그럼 그 a가 1보다 작은지, 1과 3 사이에 있는지, 3보다 큰지 이런 거 따져가면서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연장선이야. 뭐 이때만 안 하면 땡인 줄 알았죠? 너네 고3 때까지 해야 돼. 그 이차함수, 대칭축, 부호 모를 때, 범위 모를 때 문제에서 나온 범위랑 대수관계를 비교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는 그냥 진짜 평생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잘 해줘야만 돼. 그래야 고3 때까지 수학을 안 놓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그 고2, 3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금 너네가 얼마나 부럽겠니? 진짜 얼마나 부럽겠어. 나도 저 때 이참수 좀 열심히 해놓을 걸 맨날 이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또 그럴 거 아니야. 중딩 때 좀 열심히 해놓을 걸 막 이러죠. 항상 늘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고딩 중에서 너네가 제일 젊잖아. 제일 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생각해갖고 와.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직선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뭐예요? 아까는 계속 x축이었는데 지금은 직선이네요. 네, 그냥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천천히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길기가 1짜리고 y좌표 2짜리인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요렇대. 이거는 뭔 의미야?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를 그냥 준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이퀄 얘를 풀었을 때 두 근이 1이랑 3이었다라는 의미야.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2차 함수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지. 이 x값의 범위가 지금 1부터 3 사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요 그림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려줬잖아. 너네 그 중간고사 문제 같은 것도 막 어려운 학교들은 안 그려주고 그냥 글로만 쫙 써서 나오는데 조금 착한 애들은 그려줘요. 어. 근데 안 그려주는 데가 훨씬 많아.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파악하고 가야 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x에 이거를 다 여기로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b는 0. 여기서 x 값이 1이랑 3이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a니까 a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5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3이죠. 3은 2 마이너스 b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a 더하기 2b는 3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집중합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이차함수는요, 얘들아 너무 예쁘게 생겼죠? x축에 접하고 있잖아. 1,0에서 접하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얘들아 요 직선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y절편이 마이너스 8짜리인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모르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절편은 마이너스 8이야. 자, 항상 위쪽에 있고 싶대요. 그러면 그냥 직선이 이렇게 생겨보면 되는 거네. 근데 최대랑 최소랑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죠? 최대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양수 쪽이니까 최대라는 걸 알겠어. 그 최소는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랑 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접한 거야. 이 참수는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고 직선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쯤에서 접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접하는 직선 두 개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 해서 또 판별식을 0을 때리면 n값 두 개가 나오겠지? 그게 접하는 기울기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에 2로 묶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x에 플러스 9는 0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얘들아 근데 사실 판별식도 안 써도 너네가 이제 좀 짬바가 있으면 상수항 9고 최고차항계수 1이면 이 녀석이 얼마 6이면 딱 좋겠죠. 판별식 안 쓸게. 그래서 m 값이 4이거나 마이너스 8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내가 접하는군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는 4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32가 좋네요. 뭐죠? 뭔데? 잘못 적었니? 왜 없어? 6, 4, 마, n 정수 여러분들 미안요. 접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항상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접하는 거에서 살짝 한 칸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이씨 잘 봐. 깜짝 놀랐네. 4가 접하는데요. 미안합니다. 보통 접하는 게 많이 나와서 습관적으로 접한다고 했는데 요 기울기가 4짜리인데 얘보다 한 칸 내려오면 3이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입장에서 하나 작아진 거야. 그 다음 원래 접할 때가 마이너스 8인데 그럼 이제는 얘보다 좀 더 가팔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정수가 하나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9, 3, 27도 왜 없어? 잠깐만. 뭔데? 의심스럽네. 어? 뭐야? 아씨. 뭐 잘못했어. 하나 줄였잖아. 하나 줄였잖아. 여기 마이너스 7이야. 나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미안. 정정. 얘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들어요. 맞지?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빼기 9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가 되면 더 가팔라지는 거라서 이 차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망합니다. 미안해. 그래서 안 만나려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73 마이너스 25로 바꾸시면 돼. 레전드. 두 번 풀다 틀린 거. 넘어갑시다. 문제 잘 봐야겠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이야. 자, 만나는 거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 쉴 때가 된 거죠. 자, 쉬었다가 우리 활용부터. 활용 맞나? 우리 방금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활용부터 쭉 다 풀어드릴게요. 쉬세요. 두 배로 나가야겠다. 속도를. 근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얘들아, x 센티미터만큼 줄이고 여기를 x를 늘렸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 넓이가 40 곱하기 25였는데 40에서는 x만큼 줄이고 25에서는 x만큼 늘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750 이상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걸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들아, 그러면 너네 눈에 이게 2차 함수로 보여야 되고 이게 상수 함수로 보여야 돼가 제일 좋은 풀이에요. 물론 다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바꾸고 뭐 인수분해를 해도 돼. 근데 가급적이면 뭔가 저 750을 만족하는 x값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일망의 희망을 갖고 한번 얘를 바라보면요. 얘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좀 크게 쪼개봐. 25 곱하기 30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 얘들아. 그러면 근데 얘는 있잖아, 좀 아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봐봐,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25가 돼야 되는데 25에서 누가 더하고 있으니까 뭔가 25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죠? 이런 생각. 그다음 봐봐 얘들아, 뭔가 늘리고 줄이고 있잖아. 40에서 줄이고 25에서 늘리고 하니까 뭔가 이 750이라는 값에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곱해질까? 뭔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보기를 볼래요. 근데 씨 다 20대야. 어? 이러면? 이러면 혹시?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들아 봐봐.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래, 일단 정석부터. 정석은 당연히 다 풀어 헤쳐서 이거 넘기면 여기 뭐냐, 이거 지금 곱하면 1000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거부터 먼저 해줄게. 더하기 15x에 플러스 1000인데 750 넘어오면 플러스 250이잖아. 이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5랑 10으로 쪼개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5, 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10 이상, 25 이하 이렇게 해서 최대값은 25라고 적어주면 돼. 이게 그냥 숫자로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조금 더 뭔가 나쁘지 않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 그래프를 그리고 좀 더 편하긴 하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5랑 40에서 만나니까 대충 그려봐. 여기 40이고 여기 어딘가에 75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리지 않았지만 요 값을 빠르게 추정하는 게 요 식 세우는 것보다 빠를까 느릴까를 고민을 한번은 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때 봐봐, 40에서 좀 줄었어. 그쵸? 그러니까 넣어봐. 적당하게 75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것도 꿀팁인데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나는 25를 넣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면 25를 넣잖아. 요 식에다가 넣었다 치면 15 곱하기 50이니까 딱 750이 돼. 그러니까 정답이 25였다는 게 겁나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방금 얘기한 것보다는
너네가 좀 평상시에 다른 이런 유형을 잘 풀려면 일단 이 방법을 당연히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전개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할 수 있잖아. 그쵸?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작의 꼼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보통 큰 수부터 넣어봅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럼 보통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이면 거꾸로 대입하겠죠. 그쵸?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최소값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일관된 문제풀이를 갖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풀이처럼 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활용 문제는 무조건 시도를 다 해보고 오세요. 식을 세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러고 오세요. 자, 연립 2차 공식.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래프를 두 개를 다루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기계적으로 푸는 방식부터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 분석만 할 수 있다면 기하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없죠? 미지수가 없어. 그럼 그냥 수식을 써도 돼요.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부등식 풀이할 때 미지수가 없으면 그냥 수식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아.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1, 2, 1, 2 찍고 얘는 이제 사이드 쪽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1, 2, x축보다 큰 x는 1보다 작고 2보다 큰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이랑 4에서 x축이랑 만나는데 작기 때문에 사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마3 포함되고요. 마이너스 2 되고 마1은 안 돼. 그 다음에 2 안 되고 3 되고요. 4 됩니다.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4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선 그리세요. 나도 하도 기하적으로 많이 풀다 보니까 나는 솔직하게 기하가 훨씬 편해진 사람이야. 근데 그 아마 이게 그러니까 숙련도의 차이 때문에 벌어질 거거든. 그래서 나도 수업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했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식으로 풀게끔 안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너네가 이제 그래프 짬밥이 좀 많이 쌓이면 얘를 그래프로 보고 싶을 수 있겠지만 왜 낙서하는 거야? 7개 남았다. 칠사진 7개야? 아니 7개 남았다고 문제. 대표 유형이 7개 남았다고요? 남은 거 세가면서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진짜 집중력 최악이네요. 아니 그거잖아. 그 뒷장 넘겨 보면서 언제 끝나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1시간 넘게 남았어요. 불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을 생각 안 해줘? 아니, 진짜. 너네만 과연 하기 싫을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진짜 더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진짜. 진짜 뻔뻔한 맹수네요. 함부로 거짓말 치고 그러면 안 돼. 네, 죄송해요. 그쵸? 누가 봐도 불화했어요. 네, 혼나지 거짓말. 자, 얘들아, 미지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이차함수의 그 개형이 살짝은 달라지죠. 절편이 달라지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슬쩍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하면 마일에서 3, 4,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그려. 마일에서 3, 4, 2 그리고 2부터 A 사이인지 A부터 E 사이인지 내가 몰라. 그쵸? 근데 봐봐. 2부터 A 사이라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2보다 더 크다면 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해가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2부터 뭔가 A 사이면 여기가 해가 나오지 않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가줘야만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값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자, 쌤이 항상 하는 거 수직선 그려놓고 부등식 쓰고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한다 그랬다.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될 것 같아. 뻔맹. 네? 뻔맹이에요. 이거 어떨 것 같아? 그거 그거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돼? 얘가 대답해 줄 거예요. 시연이는 된다, 서연이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 소신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니 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왜안 돼요? 등호 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 물어보고 있잖아. 당신이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에?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등호를 아니 붙이건 안 붙이건 이유가 있어야죠. 아니 저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1 들어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수학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둘 다 빵꾸잖아. 됐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건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등호를 들어가는 허허. 되게 진짜 내가 말했지 강사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제가 블랙리스트예요. 아니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당신 정도면 양반이에요. 그 쓸모없는 적어놓은 거 아니죠? 데스 노트. 이미 그런 애들을 내쫓았습니다. 가해 한번 했어요. 다행히 맘카페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친구 염치 없죠 원래 어떻게 누구겠네. 있어요 그 나쁜 애. 오 맞아요 아주 정확한 발언이에요. 너가 했잖아. 아니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소문이 자라했어. 진짜. 그 정도라고. 너 나이조 되게 잘한다. 내가 맨날 한 마디밖에 안 했는데. 알았어. 자 얘들아 방금 문제 푼 것처럼 얘네도 다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우리 1차 부등식 풀었을 때처럼 이렇게 한번 해. 응. 근데 얘들아 너네가 직접 한번 다 풀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너네가 풀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풀어줄 수 있어요. 응. 얘도 너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하로 봐도 되게 편해요. 근데 보통 그걸 좀 불편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이제부터 연립 부등식을 푸는데 정수 x의 개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슬슬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일단 위에 거는 얘들아 우리가 임수분해가 잘 되죠? 이렇게 적으면 2에서 6 사이가 바로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x-1에 x-a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얘들아 봐봐 a가요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치?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위에서 구해놓은 게 2에서 6 사이야. 그리고 얘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겹치는 부분의 영역에서 정수 x가 3개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보다 작다면 좀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2랑 6 사이라고 첫 번째 부등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a가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안 돼. 그래서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수 x가 3개래요. 2 들어갔네. 3, 4까지 들어가고 5는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적는 거야.
3, 4까지 돼. 2도 되고 그러니까 5는 들어가면 안 돼. 5를 엿다가 적는 거죠. 괜찮지? 여러분들 집에서 이걸 꼭 해야 돼. 이거 너네 거 아니야. 이거 아직 내 거야. 그러면 A는 4랑 5 사이. 등호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 잘했어요. 마음에 했어. 잘했어요. 그래서 4에 등호가 들어가면 되고 5에는 떼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들아 실전에서 답 쓸 때는 그냥 저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내가 이건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적어. 그리고 등호도 내가 너네는 이거 하나만 적는 거야. 얘들아 쌤 때는 이거 2개였다. 진짜 2016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게 변했어요. 행렬도 빠지고 그다음 부등식 표현도 여기서 이게 없는 걸로 바뀌었다. 없는 게 뭐 있어? 있는 게 훨씬 예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쓸 때 이게 착착하면서 탁하는 맛이 있었거든. 근데 뭔가 이게 뭐 숫자 2랑도 헷갈리고 되게 별로예요. 아니 저렇게 안 적으면 되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한국 그리기가 좋은데 띡띡 띡띡. 아 이것도 어차피 한국이 아니야. 싸움 잘하니? 원래 사람한테 까불 거면 맞을 까불하고 까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연립 2차 분식 활용. 얘들아,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 되고 싶대요. 그 얘들아 일단 그 변의 길이가 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도 쓰고 가면 좋아. 그렇죠? 그래서 2x-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x도 0보다 커야 되고 2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 만족하는 x 범위는 얘예요. 자, 수직선을 안 그리고 일단 얘들아 한번 봐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지. 얘는 0보다 크다고.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지. 제일 멀리서 감싸주고 있는 애가 얘잖아.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애가 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이 제일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쏙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 될 조건은 뭐예요? 응. 뼈이랑 바로 뼈이랑 그래서 아닌가 제곱부터 해야 오, 제곱으로 가야죠. 너다 까먹었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빅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뼈 제곱이 더 커야 돼. 빅변의 제곱이 더 큰 게 둔각이고 작은 게 예각이다. 알겠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알아? 네. 뭔데? 뭐예요? 그 너네 어떻게 배워? 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증명은 아는데 그게 근데 아마 뭔가 이런 느낌 아닐까 얘들아. 봐봐. 피타고라스 배운 거 아니었어? 그거는 배운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고 아니 삼각형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벌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치? 네. 이게 3, 4야.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이 내가 5짜리면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얘가 똑같은 길이를 유지한 채 이렇게 벌어졌어. 각도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벌어졌어. 길이는 똑같은 거야. 3이랑 4로. 그러면 이 녀석이 훨씬 길어지죠. 그러니까 어때? 원래는 제곱 했으면 5잖아. 그러니까 5보다 이 검은색의 길이가 커야 되니까 둔각의 결정 조건은 직각의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이 녀석도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 각이 커지다 보니까 변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둔각 성립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삼각함수를 이용한 수식으로 외우게 돼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다. 무튼 얘들아 그러면 저 세 변의 길이 중에 제일 큰 녀석은 뭐일 것 같아요? 오른쪽. 2x 플러스 1.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 아니에요. 이번엔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돼. 아, 이거 너네가 실전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봐봐. 이게 지금 그냥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서 너네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 만약에 이게 여기가 뭐 3x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어떻게 할래? 갑자기 문제 하드코어 되는 거야, 얘들아. 일부러 여기 2x 플러스 1로 친절하게 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가 2x 플러스 1이면 우리가 직선 그리면 기울기가 2짜리고 y좌표는 1짜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x는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은 얘랑 평행하고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 지금 요 2x 플러스 1짜리는 x가 지금 그 2분의 1보다 큰 지점에서 그 여기보다 큰 지점에서 다른 녀석들한테 절대로 추월을 당하지가 않아서 제일 큰 변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얘가 근데 만약에 아까 내가 예시든 게 3x 마이너스 2였지. 3x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울기가 3짜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거든. 그러면 x가 1보다 커지면 3x-2가 제일 큰데 만약에 x가 2분의 1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요 x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둔각 성립 조건에 다 써야 돼. 이게 보통 킬러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해해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를 직선으로 바라보고 대소관계를 파악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어려워요. 갑자기 고쟁이 스텝 2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요 파란 직선이 아니라 그냥 요 2x 플러스 1짜리 직선이니까 아 나 좀 편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1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 합친 거의 제곱과 크다.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 제곱이니까 x 제곱 4x 제곱 4x 제곱 사라지고 저거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x가 0에서 8 사이인데 이것만 적으면 안 돼요. 왜? x가 2분의 1보다 크다도 고려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자연수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거 숫자만 조금만 조작하면 언제든지 틀리게 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변의 길이 양수인 거는 꼭 따지고 가야 된다. 즉 얘가 대표 유형이라 함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로 무조건 함정을 파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걔들아 자연수 개수 몇 개야? 7개. 왜 7개야? 1, 2, 3, 4, 5, 6, 7. 아 이거 그거가 8 빼기 1 1, 7이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1, 2, 3, 4, 5, 6, 7은 예상 근데 이거는 그냥 셀만해? 네. 인정? 3개 아니고요. 그냥 띨빵한 맹수 농담이에요. 나 진짜 조용히. 뭐요? 울린다고요? 진짜 조용히 있어야겠다.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지금 거의 화목반에서 나 지금 그냥 거의 엄근진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얘들아. 그 일단 물론 얘들아 거기도 많이 찾거든요. 아마 화요일날 오면 한 6명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반에. 근데 그 반에 많이 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와야 되는데 테스트를 보러 오는 애들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 반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세 반으로 나뉘니까 다들 이 반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 내가 그래 기존생들은 시간이 안 맞고 혹은 뭐 성적이 오르고 이러면 이제 올려 보내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내가 이제 오늘 이후에는 절대로 2차 부등식에서 아까처럼 내가 뭐 예시를 들어줄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적어요. 까지가
일단 보통 월수반에서는 이거를 아무 사족도 안 달고 그냥 이렇게 해 내가.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려가시라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요 반은 내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내가 얘를 그래도 인수분해는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2에서 4 사이지 라고 했을 때 너네가 다 납득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잘 한 번에 가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내가 화목반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그래프를 매번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얘들아 이참수가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 여기니까 x 범위는 여기가 되겠지?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 시간, 양 자체가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요 반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뭔가 이게 너무 빠르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화목으로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되게 맞춤형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다 생각하고 가요. 수업 전에.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그 조금 더 친절하게 다풀이 과정을 써주냐 아니면 좀 덜 친절하지만 발상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언급님이에요. 그렇게 웃음이 나올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얘가 이반 엄청 왜? 재미없다고. 그쵸 수업만 하니까 재미없죠. 왜 당신처럼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 여기 이반. 2반이 재미가 제일 재밌을걸요. 재밌대. 아니 옛날에 너네 오기 전. 그래요? 시험 대비 할 때는 화목반이 제일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화목반이야? 그냥 박시연 있는 반지. 농담이고. 근데 원래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시험 기간 때는 그 별로 웃음이 안 나와 얘들아. 왜냐면 그 다 힘들고요. 저도 힘들고요.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맞아 나 못 봤어 졸려서. 나 진짜 죽을 뻔했어 그때. 그때 여기 앉아서. 그때 레전드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잠을 자지. 아니 얘가 여기 바닥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졸리다고. 그럴 거면 집에 가지. 아니야 그래서 시험 잘 봤으니까 그냥 봐드릴게요. 자 뭐야? 그냥 하면 되죠. a-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판별식 쓴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5a 7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5분의 7 사이죠. 라고 적었을 때 괜찮니? 이 정도까지 따라올만 하니? 양심 고백해봐. 괜찮아? 다들 눈 감아봐. 알았어 나 믿어줄게요.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게 100%가 안 돼도 그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영역이 아니고 얘들아 그리고 봐봐 너네가 이거를 보고 맨날 그래프를 그리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요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익숙해질 때까지 기본 문제를 반복해야 돼. 그 개념 원리 앞에 문제들 있잖아. 센 A 스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풀어야 돼요. 암산이 될 때까지 풀어야 돼요. 이 참수를 안 그리고도. 왜? 이 참수는 머리로 그리는 거야. 이런 거 해 구할 때는. 알겠죠? 해야 돼. 고2 때도 다 그려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그리죠. 그 이제 나는 합법적으로 고2 애들 수업할 때 2차 부등식 엄청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때 그냥 나 이렇게 써.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내 잘못이 아니에요. 고2니까. 근데 너네가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렇죠. 못하니까 듣는 건데 내가 계속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을 그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뭐야? 그래서 정수 A 값의 합은 0이랑 1이니까 1이겠죠? 얼마 안 남았다. 힘내시오. 별로 안 남았죠? 시간이 가요. 많이 남았어.
아니요, 테스트 보면 끝인데요. 테스트 아, 1차 부등식 테스트 볼 겁니다. 큰일 안 났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이제부터 근의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당연히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고 그려지는지를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보니까 x축이랑 y축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이거 공식 있는다. 공식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써먹지 마. 안 들어맞는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기면 두 분이 모두 음수겠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는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은 나의 희망사항이에요. 이래야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다. 두 분을 가져야 돼. 자, 두 번째,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칭축 조건을 쓰면 얘들아 이거 대칭축 마이너스에 n-1이거든요. 이거 바로 안 보이면 이제 가라는 거야. 이게 음수.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y 절편은 n 플러스 5거든요. 이 n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랑 판별식 양수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구해서 연립해 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얘들아, 그 이거 얘들아 그냥 모르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기호가 그 end예요. end. 그 키보드에서 Shift 8 모르는 애가 있어. 많아요. 충격적이죠.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안 했어요. 그럼요. 지식은 늘 상대적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 오, 좋아요. 아주 좋은 마인드야. 모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그럼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다 해보면 m 값이요 1보다 큽니다.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여기는 m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한번 쓰면 m-1의 제곱 마이너스 m-5가 0보다 크다.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랑 4인데 날개 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m값은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얘 싹 다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날개 쪽이 나왔을 때는 얘들아 조심해요. 날개 쪽부터 먼저 그리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근데 1보다 크다가 있고요. 5보다 마이너스 5지 저거.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치? 얘들아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4부터 아니 1부터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 4부터 끝까지.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사? 근데 보통 애들이 두 구간으로 써.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내가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다 만족하는 거는 세 개의 교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개의 영역이 겹쳐야 돼. 근데 애들이 여기도 보통 많이 써요. 두 개밖에 만족을 안 했는데 이 조건은 얘들아 우리가 요 대칭축이 양수다 미안해 대칭축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해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그려져서 두 분이 모두 양수인 녀석의 범위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무튼 얘들아 세 개를 연립하면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그 녀석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미안해 m은 4보다 크다라고 적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 연립한 것만큼 겹치는 거 적어야 돼. 그래서 쌤이 여기는 수직선을 꼭 그려줍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여기도 뭐 공식이 있지만 그런 거 모르겠고 다 2차 함수로 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2차 함수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들이 다 1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x축 그리시고 그다음에 1 x 이퀄 1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참수가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요거 납득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근데 얘들아 따지는 요소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 자, 아까는 우리가 음수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하는 함수값의 범위를 따져줬어요. 얘는 지금 x 이퀄 1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1을 대입했을 때 만약에 0이거나 음수면 어떻게 되냐면 애당초에 1 넣었을 때 0이면 1이 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됐어. 미안해 얘들아 1보다 작을 때구나. 1만 살짝 바꿀게. 이렇게 되면 하나 작고 하나 크고 이렇게 나오지.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수정할게요. 이렇게 쓱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 얘들아 이번에도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판별식을 써서 두 분을 가져야 돼. 그리고 대칭축도 마찬가지로 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하나가 1보다 무조건 크게끔 나올 거야.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다 따지는 이유들을 다 설명하면서 외워야 돼요. 되게 중요한 3요소야. 이차함수랑 우리 근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쓰게 되면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건데 내가 진짜 물어볼 때 저거 확실하게 보여? 진짜 확실해. 아니 나 보여요. 솔직히 잘 안 보이지? 너네 이거 까먹었잖아. 아니 솔직히 해줘도 돼. 까먹었으면 영상을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안 까먹었어. 아니 솔직히 유진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적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니? 너네가 100% 마음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끄덕끄덕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끄덕여 주는 거예요? 진짜 진짜 어떻게 됐어? 저거 반대.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 나 주원아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나연이도? 아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니까? 영상을 보내준다니까? 숙제 형으로 볼게요. 근데 얘들아 진짜 모르겠으면 나한테 겐톡을 보내세요. 그래야 쌤이 영상을 보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근데 입안에서 이렇게 할 거야. 나를 힘들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은요. 얘가 지금 x 이퀄 k거든요.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k 더하기 2 빼기 k니까 얘가 3 마이너스 3k거든요. 3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여기 x값 1 대입했을 때 여기 0을 기준으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k값이 1보다 작다가 여기 똑같이 나와. 그냥 운이 좋게도 대칭축이랑 함수값 조건이 아예 똑같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얘들아 봐봐. 이런 거는 수직선 안 그리고도 하면 좋아. 왜냐면 얘는 봐봐. 지금 판별식을 썼더니 1보다 큰 쪽이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나왔어. 근데 대칭축이랑 함수값 조건이 k가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얘는 그냥 셀카도 된다는 거야. 1보다 크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답이 얘예요. 얘가 더 작으니까 포개질 거야. 쏙 들어가겠지 이 녀석이.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한 문제 남았어요? 아니야? 오. 맞아요. 네, 좀만 힘내려 얘들아. 시험 30분인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나랑 문제 많이 풀었어. 응. 다음 시간에 열심히 풀어오셔야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얘들아 승률 조합 까먹은 사람은 나한테 꼭 연락을 보내세요. 근데 순열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뭔 소리야? 너네 반에 했어. 아예요? 우리 행렬은 그거 안 했지. 아 힘이 아닌데. 행렬은 그냥 어차피 다 같이 까먹을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할 거예요. 했잖아 이거. 아니 행렬. 행렬 안 했어. 행렬은 안 했다고요. 자 보세요.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4차 함수 자 4차 함수 하면 안 되지. 어이씨. 진짜. 앞에 고2 수업하고 뒤에 고3 수업이라 자연스럽게 4차 함수 그릴 거였는데 그럼 안 되겠죠? 숙제 더 있어요.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면 집중해라.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가 지금 t제곱 더하기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근데 x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들어. 여기가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x는 4개이고 싶어. 실수가. 그러면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이거 이해돼? 이해되세요? 안 되죠? x축 여기 x제곱 이렇게 있어. y는 t랑 이 해를 내가 t1, t2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렇게 t1이랑 하나 만나고 요렇게 t2랑 하나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t가 0이면 이 이차함수에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와서 4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종류가 아니지.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아니라 얘는 중근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t가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음수로 부어지게 되면 교점이 없지. 허근 2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의 실수 t가 2개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그냥 얘들아 우리가 괘씸해요. 그냥 이걸 그냥 x로 두고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 같도록 하라라고 문제를 내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보기 차식으로 감춰두고 너네가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t 값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보일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려워 얘들아. 지금 이거는 대표 문제지만 되게 어려운 난이도예요. 파악을 다 해야 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요 함수를 그냥 편의상 ft라고 부르게 되면요. f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y축 그려놓고 x축 t축이죠. 정확하게 t축 그려놓고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ft가 그려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 그러니까 어때? 얘는 판별식 양수 그 다음에 대칭축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m이거든요. 얘가 양수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거든요. 얘가 양수 이렇게 3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을 쓰면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12가 양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2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 2 여기는 m 값이 0보다 작다가 나와. 그래서 0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는 m 값이 3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3보다 작아. 그래서 3개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로 적어야 돼요. 여기 적으면 안 된다. 여기도 안 돼. 근데 보통 애들이 저 두 번째 x 친 곳은 잘 안 적는데 여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적어. 고2 애들도 많이 틀려와요.
하면 안 되는 실수야. 그래서 꼭 3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문제부터 어려울 거야. 상문제 가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숫자로 막 풀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막 부등식 푸듯이 노력하다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차함수 생각하면서 문제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돼. 근데 보통 그게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무조건 이차함수를 바라보면서 풀어야지. 너네의 손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하려고 들어야 너네가 고2, 고3 때 훨씬 더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